자, 안녕하세요.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그죠? 설명을,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물론 제 소설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이긴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 혁명이잖아요. 그죠? 혁명이라는 건 계속 얘기했지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기존의 기득권, 그죠? 기득권 세력들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기득권이 생기는 거다. 많은 종목을, 기존에 매매하던 종목들을 많이 현금화하고, 그죠? 일부 갖고는 있고 있지만 계속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은 갖고 있는 거고, 그죠? 조금 불안하다 싶은 것들은 일단 현금화를 전부 수익권에서 다 일단 해놓은 상태니까 좀 마음 편하죠. 그래도. 그리고 미국도 지금 5일선 밑으로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적절하게 제일 고점에서 그래도 현금 비중을 확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마음 편하게 시장 보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시장이 빠지면 걱정이 되잖아. 주말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빠지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돼, 그죠? 시장이 빠져주면, 그래도 종목들이 빠져주면 우리는 위에서 현금 만들어 놓고 밑에서 탁 받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현금을 만들었던 이유, 그죠? 미국의 사회적 혼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있을 수도. 워싱턴 DC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막 가갖고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군인이, 거기에 주둔해 있는, 지금 와 있는 군인이 트럼프의 편이냐, 그지? 아니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막는 사람이냐? 지금 그렇고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또 제 관점은 이래요.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삶의 기준, 또 가치관, 이런 게 다른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래요. 종교적인 관점, 제가 계속 얘기해서 종교적인 관점, 선과 악, 리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선과 악으로 몰고 가죠. 선과 악으로 몰고 가. 종교적인 대립 구도를 자꾸 만들어. 주류 언론이나, 그죠? 이쪽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냥 큰 그림에 돼 있는 거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저 더 나아가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거의 싸움. 미국이 이제 끝났다, 그죠? 민주주의도 끝났고 자본주의도 끝났다.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해요, 그지? 네, 그런데 이거를 이념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죠? 자기의 또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려진다. 우리 방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돈의 관점, 그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돈의 관점에서. 돈의 관점이라는 건 뭘까요? 엉아들이 만드는 세상이잖아, 지금.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 그지? 빅브라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큰 엉아들이잖아요. 엉아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딱 봤을 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냐. 자, 돈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래요.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법원이든, 그죠? 각종 CIA나 FBI 같은 정보기관이 됐든, 아니면 주류 언론이 됐던, 언론이 됐던 빅테크, SNS, 그지? 이 모든 기관이, 그러니까 상권 분립 국가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죠? 거기에 언론, 정보기관, 국민들, 개개인이 소통할 수 있는 SNS, 이 모두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니까 체스판, 그죠? 체스판의 말들이요. 대통령도. 근데 이 말들을 움직이면서 체스를 두는 사람이 누구냐? 그 엉하다. 큰 엉하다. 이 관점을 토대로 보면 이게 보여. 편안하게. 흘러갈게. 그죠? 흘러갈게 보인다. 돈의 관점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4년 전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을 물러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좋았어요. 그죠? 민주당 지지도 좋았어. 공화당보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였어. 그죠?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가 후보였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는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치?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공화당의 그 쟁쟁한 정치인들, 뭐 몇 선하고 막 이랬던 정치인들을 다 갑자기 나타난 트럼프가, 사업가가 다 이겨버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그죠? 괴짜 같은 컨셉으로 나타난 트럼프가, 한 사업가가 힐러리라는 정치인, 거물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던 그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이게, 이제 이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지. 그죠? 뒤에 뭔가 지지 세력이 있고 뭔가 봐주는 세력이 있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치판에, 그죠? 내가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간다고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막 뭘 트럼프처럼 능력이 없지만, 그치? 그렇게 될 수 있냐? 더군다나 미국에, 그죠? 거기다가 공화당에 정말 보수적이거든. 니 몇 선이냐 갖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막 이런 나라야 거기는. 근데 거기서, 그죠? 지금도 트럼프와 공화당이 따로 놀잖아요. 그지? 여기는 그래요. 그럼 얘가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엉아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돈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이거죠. 중국이 급부상을 했어. 그쵸? 중국이 급부상을 했다. 그런데 중국을 키운 것도 엉아들이에요. 엉아들이야. 중국을 키운 것도. 왜? 저기 먹을 게 많거든. 중국. 그래서 중국을 키웠는데, 중국 자체가 인구가 제일 많고, 그죠? 먹을 게 많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국을 키웠다. 슬슬. 누굴 통해서? 오바마를 통해서 키우고, 클린턴 통해서 키우고, 그러니까 키워놨어. 쭉.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당연히 중국과 교류가 많고 관계가 많이 얽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거는 엉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그렇게 해서 중국을 쭉 키워놓은 겁니다. 근데 얘가 크다 못해 너무 컸어. 시진핑이가 딱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패권에 도전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돼지가 새끼 돼지였는데 커졌어. 그래갖고 이거를 잡아 먹어야겠다. 그지? 잡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갑자기 힐러리가 돼버리면 중국 견제가 안 돼. 엉아들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트럼프가 필요했던 거지. 괴짜. 그죠? 괴짜 이미지. 그 다음에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스타일. 사업가 기질. 이런 딱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쇼맨십도 있고, 트럼프가 제격이었죠. 트럼프 자체도요, 트럼프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뭐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뒤져보시면.
뒤져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뭐예요? 트럼프도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키운 게 트럼프고, 그죠? 거기에 또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그죠?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트럼프가 그들을 배신하고 다 때려잡는다. 큰 엉아들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필요했어. 그래갖고요,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장벽부터 세우죠. 멕시코하고. 미국 우선주의. 그거를 딱 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딱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국 견제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죠? 4년 만에 생각보다 빠르게 8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4년 만에 트럼프가 총 한 방 안 쓰고, 그죠? 맨 처음에 보면은 막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트럼프 스타일로 막 밀어붙이고 막 엄청나게 막 그랬잖아요. 아,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항공모함도 막 중국 쪽으로 계속 보내고, 그죠? 그래갖고 우리도 막 긴장하고 막 이랬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총 한 방 안 쏘고요. 중국이 뭘 했어요? 이게 되게 큰 대목이야. 중국의 금융시장, 그죠?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어. 금융시장 개방을 시켜야 어떻게 돼요? 미국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이거 죽여야 된다. 좌와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산당이 미국을 잡아먹고, 그지? 공산당을 없애야,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 그러죠. 중공을 없애야 어떻게 된다? 미국이 살 수 있고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뭔 얘기예요? 선, 악, 뭐 이거잖아. 근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요, 얘기가 달라져. 우리 IMF 때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IMF 전까지는요,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거나 순수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했었어.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어? IMF가 뻥 터지죠.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딱 봤는데 금융시장 개방하고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다,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은행들부터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죠? 지금도 50% 이상이 외국인.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이것도 60% 이상이 외국인들 거야. 주식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 우리나라 거 아니고, 국민은행도 우리나라 거 아니고,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훨씬 더 많고, 이래요. 자, 그런데, 뭐,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지만, 그 과정 속에서 IMF 때, 야,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예를 든 거야. 삼성전자를 외국한테 뺏긴 거야, 이거는. 그죠? 삼성전자를 100으로 봤을 때요. 50을 갖다가 큰 엉아들한테 뺏겼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50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엉아들이 50을 가져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엉아들이 돈을 벌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야 돼.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자기들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 삼성전자 제품을 쓰게 만들고, 삼성전자에다가 자본도 대주고, 그죠? 기술력도 대주고, 뭐 어쩌자면 삼성전자를 막 키운 거지. 그래서 이 100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1억 정도가 됐다. 예를 드는 거야. 1억 정도가 됐어. 그 정도 캐파가 커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었으면 100
거기서 성장해봐야, 그죠? 얼마나 성장했겠냐 이거지. 근데 엉아들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100이 1억이 됐지.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100이었을 텐데, 그죠? 50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 당시에 뺏기긴 했지만 이 50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천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꼭 손해봤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손해봤다 라고만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동안요. 다 때려 부셔지면, 전쟁 나고 다 때려 부셔지면 지들이 손해보는데, 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요 작업을 우리가 계속 1년 전에부터 제가 계속, 그죠, 뭐 보고서도 쓰고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던, 중국을 어떻게 해요? 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중국에 알짜 기업들이 많잖아.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죠?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화웨이, 그죠? 틱톡, 등등, 통신회사 등등 쫙 중국을 없애고 중국 공산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해서요, 이 작업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중국의 알짜 기업들을 갖다가 엉아들의 돈이 들어가는, 그걸 만들기 위한 건데, 그걸 빨리 했어야 돼. 왜? 중국이 패권을 뭐 노리겠다 이러면서 막 이제 몸집이 커져버린 거죠. 요만한 새끼 돼지여서 이만한 큰 돼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한 것처럼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을 열은 거지.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처럼 IMF를 통해서, 중국을 IMF를 통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중국 시장이,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이 IMF 걸리고 폭삭 망해버리면 엉아들 입장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그지? 그거는 편할 수 있어. 근데 전 세계가 다 망가져버려.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럼 엉아들 입장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한 거예요? 4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한 거지. 그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요, 중국의 금융시장을 딱 열면 돼. 왜? 민주당 인사들로는 할 수가 없어, 미국에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야, 점잖은 뭐 5선, 그지? 의원이 이게 안 돼. 트럼프 같은 사람이 딱 제격이었던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해버렸어. 중국의, 그죠? 손발을 딱 들게 만드는 게, 금융시장이 개방이 딱 돼버렸어요. 그 지금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그제 알리바바가 활용 점정일 거라 그랬잖아요. 알리바바 지분 인수가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은, 그죠? 되고 나면은 중국 경제는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충실히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 시장이, 금융시장을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중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 달러가 필요해, 달러. 달러가 딱 필요했는데, 그게 IMF가 제일 좋은 거였잖아요. 우리 시장, 그죠? IMF처럼 이런 식 작업이 되게 좋은데, 요번에 좀 달랐던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딱 때마침 코로나가 딱 터져. 코로나가 딱 터져요. 야, 그지? 임기 마지막 연도에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쫙 풀기 시작해. 사상 초유의, 뭐 연준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연준이 그렇게 빠르고 급격하게 큰 규모로 돈을 푸는 걸 못 봤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건 진짜 처음 봤다. 대박이다. 왜 이렇게 돈을 풀까? 이렇게 빠르고 큰 규모로. 근데요, 지금까지도 풀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 정권이 되고 있어.
그러면요, 바이든 더 푼대, 계속요. 엄청나게 푼대요. 왜? 덩어리가 크잖아. 중국이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요. 중국의 큰 기업들을 갖다가, 그죠? 또는 중국까지, 또는, 뭐 더 나가면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중국의 국채를 미국이, 달러를 주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안 주고, 찔끔찔끔 주는 거야. 숨만 쉬게끔. 중국 컨트롤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념적으로 보면요, 이게 안 보여. 중국한테 잡아 먹히는 거야, 그림이. 미국이. 근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완전 정반대예요. 이미 중국은 제압이 다 끝났어요. 제압이 끝나버린 거야. 금융시장 개방하는 순간. 그리고 미국의 그 자본이 들어가고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순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코로나가 딱 터져서 돈을 풀 수 있는, 돈을 찍을 수 있는, 그죠? 그게 딱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다.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중국 때리게 하고 있어. 틱톡부터 시작을 했죠. 그지? 이게 뭐라, 그 당시에도 그래. 틱톡 때도 그랬잖아. 절대 틱톡을 망하게 안 놔둔다니까. 그래갖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선이 나중에는 막 그랬잖아요. 값어치를 떨어뜨려. 중국의 이 기업들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간다. 인수를 한다. 누가? 엉아들이.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엉아들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 엉아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트럼프가 계속 4년을 더 집권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국에 돈이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엔요, 키워야 되잖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돈이 딱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쫙 지네가 도와줘갖고 어떻게 쫙 키우죠. 그 다음에 자기네 요만큼 투자하고 이만해지잖아. 그죠? 이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트럼프가 갑자기 스탠스를 확 바꿔갖고, 자, 그래, 중국 이제 친하게 지내. 그리고 니네 기업들을 이제 안 때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라져 줘야만 해. 그죠? 어떻게 보면 엉아들 돈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없어져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꽉 잡고 중국하고 가까운 인사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꽉 잡고 있어야 중국하고 꿍짝꿍짝 해갖고 그런 그림이 되면서 중국의 돈이 편안하게 들어간다고. 중국으로. 엉아들의 돈이. 그 다음에요, 막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해.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지. 우리는 곧 중국 기업, 중국 쪽으로 투자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는 뻔한 거죠. 엉아들 돈이 들어가는 쪽. 그죠? 화웨이 안 죽인다니까요. 절대로. 걱정 안 해. 그래서 지금 뭐 20일 날 뭐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해서 어쩌고, 저는 그런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뒤집히는 일을.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겠죠. 어찌됐건. 근데 바이든 나이도 많고 뭐 병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리스 부통령 뭐 요쪽이 아마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보고 있는데, 소설을 쓰는 거지 지금요. 저는 돈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막 부추겨요. 뭐라고? 주류 언론 쪽에서, 그죠? 좌쪽에서 트럼프 지지자들 보고 민병대 이런 거 막, 야, 폭동이 일어난대,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막 때려 부셔야 돼, 막 이러고 부추겨. 그죠? 그리고 자꾸 좌쪽에 사람들과 우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충돌을 일어나게끔 자꾸 유도를 합니다. 뭘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또는 이념적인 관점으로 딱 나누게 만든 다음에 자꾸 충돌을 유발해. 자꾸 일으켜요. 그지? 요게 정점이
취임식 1월 20일. 여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요. 지금 전부 우측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은 20일 나를 D-Day로 보고, 그 전에 트럼프가 뭐 지금 이미 군사작전 중이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죠? 희망이죠, 희망. 그치? 희망 고문하고 있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이러다가 실망을 딱 해야. 근데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지금 트럼프는 그냥 말이야, 말, 체스판에. 그러니까 이런 거요. 도박판에, 그죠? 도박판에, 요놈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면요. 요놈 빼놓고는 같이 도박하는 놈들이 전부 한패여야 돼요. 지금 딱 요거요. 전부 한패인 거야. 법원도, 민주당도, 공화당도, 그지? 뭐도, 언론도, 빅테크도 전부 한패야. 누구 빼고, 국민 빼고. 지금 딱 하나 희망으로 남아있는 게 트럼프인데, 우파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마저, 만약에 이들과 한패였다라는 게 20일 되면 드러나겠죠. 그쵸?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또 미화를 할 거예요. 이런 이유. 그지? 뭐 이런 이유 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트럼프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발 행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1월 20일 전후에서 아마도 미국의 일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래서 좀 빼놓은 거잖아요. 현금 비중으로. 일은 벌어지는데, 뭐, 지금 민병대들이 움직이든, 아니면, 이게 누가 하든 간에, 일은 벌어져. 근데, 결론은 누가 한 걸로 되냐? 트럼프 지지자들이, 과격한, 극단적인 우쪽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라이들, 걔네들이 한 걸로 언론이나, 이렇게 포장을 할 겁니다. 누가 하던 간에. 그걸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다 알아들을 거고, 그 기사를 또 그저 받아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거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쪽이 아마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요. 그쪽이 됐던 아니면 통신회사가 됐던 무슨 통신과 관련된 미국의 관공서가 됐던 무슨 센터가 됐던 그죠? 뭐 그쪽으로 요번에 AT&T 뭐 폭파 사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큰 규모로 9.11 테러까지는 아니어도 그지? 그런 식으로 뭔가 폭력 사태 그죠? 폭파가 되던 뭔가가 돼서 셧다운이 돼야 됩니다. 모든 통신망이 한번 전체가 다 꺼질 거예요. 꺼졌다가 켜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딱 열려. 그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소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카카오톡 요즘에 뭐 전부 업데이트 받으래. 그거 순간이야. 한번 탁 꺼졌다가 키는 순간 모든 세팅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야 봐봐봐. 좌우 나뉘고 선악 나뉘어서 딱 둘로 나눠갖고 막 충돌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제압한다. 군인들도 가 있고 막 그렇잖아. 뭘로 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어. 중국식으로 따지면 공안정치. 이제부터 공안정치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 군인들이 딱 통제에 들어가서, 그죠? 왜냐면 지금 비상사태거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렇잖아. 그죠? 한쪽 국민들에 의해서. 트럼프 저 또라이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막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그죠? 그쪽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좌나 우나 다 그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통제사회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는, 이념적인 관점에서 좌우 나눠서 막 이게 싸우는 이걸 빌미로 엉아들은
이놈 국민들을 통제한다. 아까 도박판에 요 국민 빼고는 전부 한편이에요. 전부 쇼요. 제가 보기 제 눈에는 다 쇼다. 그리고 트럼프는 해결을 잘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중국과 가까운 민주당 인사. 바이든 중국과 가깝잖아. 그죠? 정말 이제 제대로 물 만났지. 그 다음엔요. 중국이 성장하죠. 자, 그러면,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오리지널 백인들이 많은, 우파 쪽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 8년, 중국이 성장하는 동안 4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한 2번은 해먹겠지. 민주당에서. 그죠? 요번에 되면 한 2번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번은 연임해서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해리스가 하든 뭐가 하든 어찌됐건 민주당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동안 중국의 지분을 확 다 잠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요 과정까지 다 끝나지. 그때쯤이면요. 아니, 미국에 달러 찍어갖고 미국 국민들 그중에 살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미국의 기업들이요 중국에다가 다 투자를 해. 이놈의 거 대통령을 민주당 뽑아주고 했더니만 트럼프 죽이고, 그지? 뭐 그냥 빵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떨어뜨리고 바보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만 절반의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못 살게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중국만 쫙, 그죠? 언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능가하는 그 시점까지. 엉아들 입장에선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되던 경제 규모가 커진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지낼 거야.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근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 미국 국민들이 그제서야 트럼프가 맞았네. 트럼프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제를 최고로 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경제를 살려놓은 게 트럼프다. 왜? 저 중국을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고, 그죠? 미국 우선주의를 택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편하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했어.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워지겠죠. 그리워지겠지,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그때쯤이면 그게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트럼프의 딸. 이미 슬슬, 그죠? 요번에 이 트럼프, 요번에 뭐 팔러 사건, 뭐 이거 지금 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7,500만 이거 고스란히 어떻게 이방카 지지로 편안하게 지금 이방카는 요 그림만 그려지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한테 피해를 받고 있구나. 중국 때문에. 이놈의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그죠 자본들이 전부 중국 키우기로 민주당 안 되겠네. 요 생각이 딱 들면 이방카가 대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8년이라 그러면 2028년이겠죠. 이때 이방카가 미국의 대권을 잡는다. 요런 그림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카가 잡은 다음에 손 봐야지. 왜?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면요. 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능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번 떨어뜨려야 되죠. 방법은 반대 세력, 중국과 가깝지 않은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딱 좋잖아. 트럼프 이미지 딱 떠오르잖아. 중국 벌벌 떨 수 있잖아. 그의 딸이래. 근데 더 단호하고 더 냉철하냐. 트럼프처럼 감성도 없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규제를 딱 해버리면 돈 다 빼. 중국 기업에 지금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러면 이 엉아들은요. 엉아들은 야 미안한데 나라에서 돈 다 빼래.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 힘 없지 뭐. 그죠? 어떻게 해요? 빼겠지.
그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또 슬슬 들어가는 거죠. 또 바닥에서. 이 과정이 10여 년마다 주기적으로 움직이잖아. 그죠? 10여 년마다. 이거 뭐 죽을라 파동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흐름의 소설이에요. 흐름의 소설인데, 일단은 또 트럼프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요번에 뭐냐면, 엄마들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기존의 기득권은 뭐라 그랬어요? 석유를 기반으로 한, 그죠? 내연기관 에너지. 그리고 바이든 쪽은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친환경 에너지. 그지? 요쪽으로 간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요즘에 또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그 뭐예요? ESG 펀드.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 시기에 딱 맞춰서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딱 벌어지고 있다. 정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죠. 중국이 금융 개방을 빠르게 하면서 4, 5년 정도가 더 앞당겨졌다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임기가 한 번이 더 앞당겨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너무 빨리 손들어 버렸어. 근데 중국의 계략일 수도 있겠지. 빨리 손들어야 어떻게 돼? 근데 중국 안에도 큰 형아들의 동조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중국 공산당 안에도. 어찌 됐건 간에, 엉아들의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에 이념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 지금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 그들의 바램인 거야. 그래야 통제사회로 간다. 그죠? 통제사회로 간다. 그리고요, 한번 또 확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 전 세계가 막 중국이 빠지면요, 전 세계가 IMF 온다. 100개국, 200개국 가까이 IMF가 온다. 그죠? IMF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지. 그죠? 다 망하는 거지. 근데 그걸 IMF에서 돈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관리가 될까? 다 일일이 협상을 하고, 국가마다 너는 조사해갖고, 너는 이거를 해야 되겠고, 이걸 해야 되겠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 새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화폐 개혁이라고 그랬죠. 화폐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디지털 화폐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용 디지털 화폐가 요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 전까지는 뭐 중국에도 디지털 화폐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가 있고, 미국에도 디지털 화폐가 있고, 각국마다 다 생길 거야, 따로따로. 그죠? 그랬다가 중국을 한번 작살내 이방카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기가 막힌 거죠. 전 세계가 다 이제 IMF를 맞이하면, 이거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IMF가 될지, 뭐가 다른 새로운 기구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IMF에서는 어떻게 해?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공용의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줄 테니까, 디지털 화폐로 줄게. 이거 통제가 안 돼. 니들이 돈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쓰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 왜? 한두 국가도 아니고 수백 국가야. 그 어떻게 통제해? 그래서 한눈에 그걸 알 수 있게끔 디지털 화폐로 줄게. 우리 쪽의 디지털 화폐로. 공용 디지털 화폐가 탄생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뭐의 기반으로? 당연히 달러의 기반으로.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통제죠. 돈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고 하나의 화폐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패권에 도전했던 위안화도 있고, 뭐도 있고, 그죠? 파운드도 있고, 유로도 있고, 막 그렇잖아. 엔화도 있고. 이게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로 다 통일이 돼버려요. 그러는 순간 뭐가 돼?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엉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카가 대통령이 된다. 그 순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근데 다 작업이 다 끝난 거야. 그때쯤이면요. 4차 산업의 윤곽도 다 드러나고 그 테스트장은 대한민국일 거라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시티 요거 하나 딱 나오면요. 그게 오픈 베타다. 요 스마트 시티. 요걸 보고 각국에서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성공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해야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다. 근데 이게 언제로 맞춰? 2025년. 여기로 일단은 맞춰져 있죠. 뭐 1,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죠? 근데 그 기술을 선도에서 쫙 끌고 가는 게 또 중국 애들이야. 그치?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중국이 지들 돈 들여갖고 쫙 1대1로 한다고 온갖 데에다가 그죠? 막 오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누가 인터넷 쓴다 거기다가 5G 다 그지 뭐 송신탑 설치해놓고 네팔에 저기 뭐야 에베레스트 산에다가 5G 설치해놓고요. 막 다 했잖아. 지네 돈 다 들여서. 지금 이제 쫄딱 망하게 됐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지분 싹 인수하면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엉아들은 어떻게 해? 지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싹 다 중국 애들이 다 해놓은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보던 그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막 그 당시에 들었던 그지? 그런 얘기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흐름으로 세상은 돈의 입장에서 딱 돈의 관점에서 보면 요런 시스템으로 움직여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준비하면 돼요. 시장은 올라가겠다. 올라가네. 그죠? 한 번은 제가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 내려오는데 요번 건 작아. 20일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은요 파동 이론상 60일 밑으로 한번 크게 주는 게 남아있는데 요거는 3월달 공매도 요거 조심해야 된다. 3월달 공매도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되면 요때 그죠? 요때 조심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내려오면요 사야 돼요. 전부 다 두 번 다 매수야. 그죠? 거기가 시작이다.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요번에는 20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거는 미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 상황, 요게 여파가 그죠? 여파가 뭐 전 세계로 일시적으로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월에 공매도 요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그지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지 그렇게 준비를 그게 언제가 됐건 무슨 이유가 됐건 한번 60일 밑으로 내려간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때는 또 기회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금리를 그지 인상한다거나 대출을 이제 더 지금도 규제하고 있지만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지. 그런 작업이 나타난다거나 뭐 요런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지금 우파 쪽 사람들은 잔뜩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악한 것들을 트럼프가 다 때려잡을 거고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막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돈의 논리로, 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